85세에도 현역이었습니다. 한결같이 밝고 긍정적이고 에너지와 카리스마가 넘치고 봉이 컸습니다. 가요계의 큰언니였습니다. 그렇게 현미는 봄비 내리던 날 갑자기 하늘로 떠났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봄비에 떨어진 벚꽃처럼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짧은 파마머리 언더라인까지 실한 눈화장, 붉은 입술, 화려한 드레스. 가수 현미를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이미지입니다. 여든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마이크를 잡았고 무대에 섰습니다. 중저음의 매력적인 보컬도 폭발적 성량도 좋았으나 식지 않는 열정이 오랜 팬들의 행복이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물이 저물었습니다. 오랜 시간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기에 갑작스러운 부고는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 속에서도 더욱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것은 그녀의 말로가 화려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빛나는 경력과 달리 오히려 생활고에 시달리며 병고까지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개인사 역시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은 친부의 호적에 오르지도 못했죠. 그녀의 삶은 왜 그토록 어두웠던 것일까요? 그런가 하면 이미 몇 개월 전 현미의 건강 상태를 보고 위험하다고 한 의사의 이야기가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몇 년간 왜 그녀가 힘겨운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예견되었던 사인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이별은 허무했습니다. 현미는 작고 전날까지 홀로 KTX를 타고 대구 노래교실을 다녀왔고 평소처럼 일상을 보냈습니다. 미국에 있는 두 아들도 한국에 있는 조카들도 사랑하는 어머니와 이모가 돌연사할 거라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현미의 두 아들은 현재 미국에 거주 중으로 아들은 6일 입국해 어머니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조문객을 받을 예정입니다. 빈소는 4월 7일 차려질 예정이고 장례식은 5일간 대한가수협회장으로 엄수됩니다. 고인이 마지막으로 발견된 장소는 자택의 싱크대 앞이었다고 합니다. 이자연 대한가수협회장은 현미 선배님이 목소리도 크시고 건강하셔서 100세 이상까지도 끄떡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러운 소식에 다들 당황했습니다라며 대선배의 갑작스러운 피부의 슬픈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이 회장은 지병이 있으신 건 아니었어요. 어제 저녁에도 지인과 식사를 하셨다더라고요. 왜 사망하셨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누군가 옆에 있었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라고 해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제가 생각하기로는 작년에 베란다에서 꽃 화분을 만들다가 넘어져 발목이 부러졌어요. 현미 선생님께서 이제 다 나았어. 무대에 설 수 있어라고 하셔서 무대도 세워드렸는데 안타깝게 됐어요 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선생님께서 한 번은 사무실에 오셔서 발목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붓기가 있긴 해도 안 아프다고 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번 다치면 약하잖아요. 발목도 삐끗하면 계속 거기만 삐끗하잖아요. 아마 그게 원인이 아닌가 싶어요 라고 추측했습니다. 이자연은 현미가 싱크대 앞에서 쓰러져 있었다며 누군가 빨리 도와줬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미는 이때 수술을 하며 큰 수술비와 더불어 건강보험료 체납 문제로 큰 지출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현미는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구설에 오르는데 수입이 생기면 그마저도 곧장 압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오랜 시간 인기 스타였던 그녀가 어쩌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게 된 것일까요? 많은 재산이 어디로 갔던 것일까요? 알고 보니 억대 사기 때문에 큰 돈을 잃은 것도 모자라 큰 빚까지 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10년째 같이 일해온 매니저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지 1년이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현미의 매니저는 사람을 너무 믿어 사기도 많이 당했어요. 돈 못 받은 것도 엄청 많아요. 사람을 너무 믿으세요. 한 번에 수천만 원씩 맡겨놨다가 날린 적도 있어요. 잡으러 다니다가 포기하고 내가 불쌍하니까 옆에 있는 거예요 라고 털어놨습니다. 이어 빚이 7억이에요. 갚았는데 그 정도예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현미도 그냥 그렇게 당했어요. 너무 사람을 믿었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20억가량의 큰 돈을 사기당하며 보유하던 아파트가 경매에 붙여져 월세방 생활을 해야 했고 직원들 건강보험료마저 1,400에서 1,600만원가량 체납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또한 집에 도둑까지 드는 등 악재가 겹치며 경제 상황이 힘들어지자 난생 처음 고속버스를 타고 행사를 뛰기도 하며 매니저가 푸잡을 뛰어야 하자 운전면허 취득에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찾았던 사람은 바로 남편 이봉조였습니다. 사실 정확히는 이봉조와 현미는 부부 사이가 아닙니다.
현미는 소위 말하는 본처가 아니었습니다. 현미는 그걸 알고도 이봉조를 사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낳은 자식도 아버지의 호적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현미는 이봉조가 작곡한 그 유명한 노래들의 저작권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봉조는 아이를 가진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현미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나중에 들키자 이혼했다는 가짜 서류를 만들어 보여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봉조는 그 후에도 양쪽으로 가며 아이를 낳았고 그러면서도 현미의 말에 따르면 또 바람을 피웠다고 합니다. 현미는 임신 후 결혼을 약속한 상태에서 이봉조의 본부인이 찾아오는 바람에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현미는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으나 이봉조가 극구 거부했다고 합니다. 현미는 당시를 떠올리며 남편과 헤어지자고 했더니 그럴 바엔 여기서 세상을 뜨자며 날붙이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러는데 어떻게 집문서를 가지고 나오겠어요. 어떡하면 도망갈 수 있을지만 고민했을 정도로 무서운 위협을 당했어요. 아파트 정문에서 숨어있기도 했어요. 전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미를 숨겨준 것은 친구 어맹란이었습니다. 이봉조와 현미는 다시 재결합을 약속했지만 심장마비로 이봉조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신에게 했던 짓을 생각하면 화가 먼저 날 법하지만 현미는 시간이 지나 자신을 속였던 남편을 원망하지만 그래도 후회해요. 살면서 이봉조 아내라는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이제 와서 나는 영원히 운명적인 부부였다고 실감하고 있어요. 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생애에도 이봉조를 만나겠나? 하는 질문에 현미는 망설임 없이 만나야죠 라고 답해 이봉조에 대한 여전한 사랑을 과시했습니다. 현미는 그분 덕분에 내가 노래를 부를 수 있었고 스타가 됐어요. 그를 여전히 존경합니다. 나의 은인이자 스승이요, 애인이요, 남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말을 남기며 그의 잘못을 모두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세기의 러브스토리와 함께 많은 사랑을 받은 현미는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날까지도 정정한 모습으로 공연을 했습니다. 현미의 제부는 바로 전날 현미와 통화했다며 주말에 평양냉면 먹으러 가자라는 약속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외롭지 않으시나 물으면 잠 잘 자고 용변 잘 보면 잘 사는 인생이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건강했던 현미였지만 현미의 건강을 일찌감치 걱정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현미는 한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했었습니다. 당시 현미는 얼마 전에 침대에서 떨어져 굴렀어요. 철이 덜 들었어요 라고 오른쪽 발목 수술 부위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본 의사들은 현미의 뼈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라며 100살까지 무대에 서시려면 단 한 번도 넘어지면 안 돼요 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들은 만약 척추가 골절될 경우 사망률이 다른 사람에 비해 8배 높습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돌연사의 원인으로 심혈관 질병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전문의는 심근경색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의 40%는 심근경색증 발생이 병을 인지하는 첫 증상입니다. 관상동맥이 60-70% 정도만 막혀 있으면 달리기나 강도 높은 운동을 하지 않는 한 일상생활하면서 숨이 차지 않고 가슴 통증도 못 느끼고 지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증은 혈압과 맥박이 불안정한 새벽과 아침 시간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지인들의 이야기대로 안타깝게도 혼자 지냈던 현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고 골든타임을 놓쳐 세상을 떠난 것이라고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생전 현미는 이북에 남겨두고 온 동생들을 그리워하며 우울증을 오래 앓기도 하고 사랑하는 남편 또한 먼저 떠나보내며 오랜 시간 그리움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현미를 볼 수 없지만 그녀가 부디 그곳에서 먼저 떠난 벗들과 만나 회포를 풀며 편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